첫 번째 주제에서 다뤄서 굉장히 고생했던 그룹 이야기가 있었는데 롯데입니다. 롯데고 지금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요. 그 이후로 사실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뭐 좋아졌다는 기사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태인 것 같고 뭐 어찌 됐던 뭐 롯데 타워를 내놓기도 하고 구조조정을 내놓기도 하고 지금 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롯데 측 대응은 어땠습니까, 소장님?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현재 특별히 나오고 있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유동성 확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그 매출이 늘려서 기업이 이익을 보는 건데 그게 이제 답보 상태에 있으면서 현재 롯데 상태가 와 있는 거고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불거진 상태라고 본다라면 이게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가 이미 다 보인 거죠. 롯데는 폐가 완전히 올 초부터 이제 낱낱이 이제 다 파헤쳐져 놓은 상태인데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은 자산 매각이죠. 자산 매각을 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있고 지금 롯데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똘똘한 애들이 있다라면 이건 뭐 쉽게 뭐 풀리겠죠. 뭐 빨리 계약 맺어 계약금이라도 들어오면 시장에서는 아 이제 얘네가 뭔가를 하니까라고 안정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만한 기업도 지금 이제 눈을 씻고 찾아보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현재 롯데가 하고 있는 것들은 소극적인 자산 매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게 어떤 뭐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롯데타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빌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뭐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가는 거지 저는 이제 계속해서 골마가고 있는 것은 골마가고 있다. 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장에서 롯데의 뭐 롯데케미칼 특히 뭐 조단위 때의 유동성 리스크 해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쉽게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회사차만 놓고 봤을 때 그렇죠. 2조 한 3천억 정도의 회사차 발행이 있는데 지금 거기 2조 정도에 해당하는 회사차에 사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서 그 조항을 없애기로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일단 시간은 좀 번 거긴 하죠. 그렇죠. 아니, 그 조항은 이제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는데 그 조항은 뭐냐면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의 5배 이상 유지하고 있어라.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돈 좀 많이 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걸 우리 감시하겠다. 이 조항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조항만 없어진 거고 원래 그러면 그 회사채는 언제 만기가 돌아오느냐? 그거는 원래 잔존하고 돈을 있었던 갚아야 문제거든요. 되니까요. 네. 근데 내년에 돌아올 게 1조 2천억이에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니까 1월에 돌아올 게 2천억, 2월에 돌아올 게 3,100억이고요. 3월은 조금 적은데 7월에 2천억, 뭐 8월에 2천억, 뭐 9월에 1,000억 등등등 해서 1년에 지금 갚아야 될 게 거의 하프예요. 지금 전체 채권 중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갚을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사채권자 집회 후에 이제 물어본 겁니다. 롯데 측에. 그 조항을 없애가지고 당장 기한이 위기는 넘겼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갚을래? 라고 했더니 PRS를 통해서 갚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가 수익 수합이거든요. 말은 어렵게 만든 파생 상품인데 실질은 주식담보대출이에요. 대출을 대출로 갚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자회사 등등등 주식을 가지고 금융회사에 소유권 이전하고 나중에 그 수익률 수업 만들어서 그 돈을 받아서 결국에는 메꾸겠다라는 건데 본질은 뭐냐? 자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선순환된 자금 구조를 통해서 갚을 길은 아직도 없다라는 걸 실토했다라고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빚으로 다시 빚을 갚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으로 갚자니 장부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지금도 부채가 많으니. 그러니까 이제 장부라도 예쁘게 하려고 파생으로 돌려서 갚겠다는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유동성 위기는 아직은 명쾌하게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고도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당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안 생기니까 지금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권도 그 조항이 삭제가 안 되면 그냥 이대로 부도잖아요. 그렇죠. 그 삭제가 안 된 부도기 때문에 일단은 목숨줄은 살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갚아야 될 건 채권으로 갚아야 될 건 주식으로 돌려막고 뭐 이렇게 시간은 좀 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번 시간 동안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롯데 하면 유통하고 그 롯데케미칼의 NCC 쪽 아니겠습니까? 그 두 쪽은 지금 전혀 뭐 가망이 안 보이는 건가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통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이제
사양 산업이었고 그동안에 이제 롯데가 했었던 것들이 결국은 그 유통과 부동산, 유통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었고 이제 화학 NCC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었어요. 근데 경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도 우리가 우리의 이제 수출품을 보게 된다라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의 1위는 반도체였고 2위가 석유화학 제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산 원유를 들여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란산 원유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제해서 화학 제품 만들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원유를 들여오면 우리 그건 안 돼요. 미국산은 이제 개솔린으로 쓰기엔 좋은데 이걸 가지고 화학 제품 만드는 데는 거기엔 미국산 정유는 안 돼요. 유보 고기가 안 나오는 네, 거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란산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저쪽 그 남해 벨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중국이 과잉 생산이 이제 들어왔고 더군다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산유국들이 차세대 먹거리로서 우리가 그다음 기름을 팔았는데 얘네가 뭐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뭐 DL이 거기 가서 그 공장 지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후에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지네가 만드니까 경쟁 자체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 섬유인데 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지금 모호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새로운 어떤 방향을 터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롯데 측의 대응이 상당히 좀 늦었다. 물론 이제 큰 배가 저나 돈쌤이나 뛰다가 방향 바꾸려면 시간 오래 걸리는 건 맞아요. 잘 뛰질 않아서. 뛰질 네. 않아서 그런데 잘 뛰질 않아서. 예.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과연 그럼 롯데 뭐 했냐? 그럼 롯데에서 한 거죠. 우리 형제간끼리 싸웠다. 그 시기였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롯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위기로 오게 된 게 결정적인 시기. 딱 그렇죠. 싸워도 평상시에 싸웠으면 상관이 없는데 롯데가 방향을 터내야 될 때 싸웠던 것들이 지금 이제 이런 게 나왔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롯데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돈이 없는데 지금 돈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다 뻔히 주는 보이는데. 거고 예. 그나마 이제 저 상징적인 게 있으니까 시간을 주는 거고 그러면 빚은 계속 쌓여가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꽃놀이 패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간다라는 조건을 좋게 하면서 일단은 좀 시간을 벌어보자라는 부분들인데 롯데는 그렇게 해서 부채만 계속 쌓여가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벌리면서 몰래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지 지금 현재 뭐 부산 백화점도 내놓는다라고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자산 유동화를 한다라는 거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롯데타워 매각을 통해서 자산 유동화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 외에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네, 거기도 오리무중이다. 의문이 생길 의문이 수밖에 생길 없는. 수밖에 없다. 사실 근데 그동안의 네. 과정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너무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석유화학 관련해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범용 제품을 완전히 지금 현재 네. 양중 그렇죠. 뭐냐 중국, 중동 네. 이 양중한테 이제 잡히고 나니까 고부가 가치 스페셜티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늦은 게 지금 너무 뼈 아픈 거죠. 그리고 이게 단박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조적인 부분이 여기에 걸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롯데가 나름대로 몸부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진출한다라고 해서 일진 머티리얼을 인수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시장에서 너무 비싸다고 자본가에서는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비싸게 살 정도인가라고 해서 이해가 안 그때 됐어요. 분위기가 좋아서 그 값을 주긴 줬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예. 왜 그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값보다 좀 많아서 시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니. 저 회사가 미국을 통해서 승계로 활용되려고 하나? 예, 뭐 다른 용도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용도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할 정도로 너무 비쌌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 투자 금액의 현재 60% 정도 네, 뭐 써먹지 못하고 있죠. 현재 지금 날아간 상황이거든요. 마침 또 2차 전지가 현재 캐즘에 걸리는 바람에 제대로 뻗어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환도 늦었고 고육지책으로 마련했던 전환 카드도 현재 좌초된 상황이니까 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빚을 계속 쌓을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빠른 자산 매각을 통해서 부채를 좀 털어야 됩니다. 너무 무거워요 지금. 네, 그리고 사실 롯데라는 기업 자체하고 그 화학이라는 산업 자체가 맞물린 것 같습니다. 일단 화학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쉽게 확 바뀔 수 있는 혁신적 산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노하우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새로운 걸 하려면 준비도 오랫동안 필요한데 롯데라는 걸 보면 껌이라면 역시 롯데 껌이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롯데가 처음 껌을 만들 때 일본에만
벌써 이제 껌 회사가 400개가 넘게 있었대요. 그때는 영업 마진 한 50% 남는 아주 좋은 산업이라 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많이 뛰어든 거죠. 근데 어떻게 다른 껌도 아니고 껌이라면 롯데 껌이 된 게 그때 복권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껌을 까보면 그 안에 이제 복권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걸리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니까 어차피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껌이면 약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롯데껌을 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포장을 잘했다는, 마케팅을 잘했다는 건데, 그리고 지금 NCC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른 데서 얼마든지 따라 하려면 따라 할 수 있는 산업인데 롯데가 지금까지는 그걸로 잘해왔다가 이제는 이제 말씀하신 양중에서 따라오니까 좀 위험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말씀하신 거 들으면 2011년이 생각이 나고 우리 차화정 엄청 잘 나갈 때 중동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원유 팔아서 쟤네들이 돈을 번다, 정제를 해서. 그럼 우리도 정제를 해서 팔자라는 움직임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축장에서 이제 정육시장 연다고 해서 우리 차화정 갑자기 무너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놓고 보면 공장들 다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제해서 만든다는 게 중동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제조 공장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땅에서 원유만 파서 팔아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못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 번도 그랬고. 근데 그 네. 공장을 우리가 짓고 있어요. 네, 그때도 저희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삼성엔진 짓고 있고요. 또 한 네. 가지 지금 저는 좀 네.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네. 롯데가 만든 그 현재 NCC에서 만든 것은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 중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가장 그걸 재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데랑은 다른데 그게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게 개발이 돼도 이건 매출이 좀 늘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SO일 같은 경우 그 가장 분기 배당 대표주였는데 빈살만 왔다 간 다음에 분기 배당을 안 해요. 네. 안 하고 거기서 이제 6억 불 들어오고 우리 이제 이익 나는 걸 갖고 지금 울산에 짓고 있거든요. 네. 울산에 짓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우리 울산에 산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는 그 기술의 격차라는 게 네. 과거 뭐 바이오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걔네들이 과거에 만들었던 거와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었던 부분들이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 격차가 비교 우위로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페토시가 쓴 경제적 해자를 놓고 보면 거기 그런 얘기가 나. 특허는 경제적 해자가 아니다. 네. 그다음에 장치 산업도 경제적 해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결국 과거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도전이니까 첫 번째보다는 이제 성과가 좀 나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도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기술만 따라오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렇게 산업적 분위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쉬운 산업이 있는데 어려운 산업을 굳이 이렇게 할 만한 그게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 일단 제조업 강국이 말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건 이유가 있고 중동에는 제조업이 없는 이유가 그것도 하나의 이유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바람인 거죠. 그래서 롯데가 경쟁력을 되찾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 중국이나 중동의 이런 추격이 실제 우리나라 롯데를 제외하고도 우리나라 5대 수출품의 하나가 정유화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데가 이 정유화학 산업의 위기의 출발인 건지 아니면 그냥 괜찮은데 롯데만 조금 대처가 늦어서 힘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평론가님께서는? 저는 이게 국가적으로 하나의 어떤 네. 그 산업군이 네. 이 전체적으로 먹구름이 들이운 어떤 네, 좀 상징적인 좋은 건 아니죠. 상황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한동안 우리 무역에서 우리 이 수출에서 정말 효전 노릇을 했던 품목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죠. 냉정하게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하고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봐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산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한데 또 재편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정유화학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철강화학은 저는 이미 상당히 상당 부분을 중국에 네. 뺏겼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 수출 데이터가 늘어나면 네.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정유화학 철강의 수출 데이터가 따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걸 가지고 이제 네, 다른 데 그렇죠. 수출한다라든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데 네. 걔네 수출 데이터는 계속 늘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자체적으로 소화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철강이라든지 전 석유화학은 냉정하게 보면 그쪽에서 과잉생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억울하다고 볼 수 없는 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강국은 일본이었어요. 그랬죠. 일본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갖고 왔죠. 네. 근데 중국이 따라온다? 얘네 우리 못 따라올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본 따라오듯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그 증권 대리 막 과장 때 네.
일본에서 막 60대 그 퇴직자들 데리고 온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할까? 그때 좀 회의적으로 봤어요. 네. 근데 결국 그걸 이제 기술 개발을 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전부터 삼성전자나 해안이닉스에서 중국으로 이직하면 뭐 연봉을 5배 준다, 10배 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야라고 하면 지금 입장 바꾸는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저 사업을 따라잡으려고 한다라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또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처음에 3원계 나오고 뭐 NC 나올 때 얘네들이 못 따라올 거야 시간도 오래 걸릴 거야라고 했지만 불과 1년 만에 다 평정화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반도체도 이제 중국은 우리와 격차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벌써 칩스 반도체 얘기 나온 이후로 지금 이제 뭐 웬만한 건 이제 대등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지금 우리한테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중국이 그래도 중국은 못 따라올 거야라는 그런 어떤 그 업계의 일부 평론가들의 막연함.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밤새워서 일하는데 그런 어떤 그들이 CEO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3세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차별성 저는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지 저들이 못 따라올 거다, 저들이 못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지금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네, 거죠. 뭐 사실 우리도 그 말씀하신 포항대를 처음 지을 때 네. 그 뭐 설비 이런 걸 고사하고 그 뜨거운 용광로를 받칠 그 벽돌 하나를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내화 벽돌. 예, 예. 그것도 다 가져와서 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했으면 뭐 중국이 됐든 인도가 됐든 따라오는 거는 이제 자명한 사실이 우리가 그 증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약간 고민되는 게 사실 혁신은 미국이고 추격은 중국인데 그러면 당장의 무역 적자다 이런 걸 좀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미국 쪽으로 또 좀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뭐 꼭 나라보다는 창업가 정신이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기업을 좀 우대한다라든지 창업가들이 뭘 할 수 있는 어떤 스타트업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상당히 좀 덜한 거죠. 우리가 이제 흑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지금 뭐 잭슨 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창업자들인데 그렇지 않은 창업자 아닌 사람들과 창업자가 맞붙었을 때 누가 이기겠느냐라는 부분들 단순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물려받은 회사 운영하는 사람과 창업자하고의 근데 오히려 지금 더 물려받은 사람이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토끼, 산토끼 흔한 비유지만은 우리가 잘하던 부분에서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계속 우리의 포션을 ഘ아먹는 구조에 대해서 너무 둔감했기 때문에 집토끼를 잃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 사이에 산토끼 전략이 제대로 나왔었는가라고 보면은 뭐 먼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DJ 정부 때 정보 인프라 깔리면서 우리가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시대에 맞는 우리가 국가가 가야 될 산업군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국가적 역량과 산업적 역량을 총집해가지고 미래 먹거리가 여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별건 없거든요. 물론 뭐 방산이나 원전은 있습니다만 그걸로 우리가 전부 다가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뭐 그리고 사실은 부분이겠죠. 블랙마켓 특징도 좀 있고 해서 그럼 그거대로 하는 거지만 국가가 인력을 총동원하고 자본을 총동원해서 다음 세대 먹거리는 이거야. 이걸로 한국이 세계 경제를 또 잡을 수 있어. 이런 전략이 현재 안 나오는 상황에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그런 사이에 사실은 세계적인 산업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좀 발이 늦고 있다는 것이 좀 답답한 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롯데라는 기업을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산업 자체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과제 이런 것들 좀 얘기를 오늘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분 여기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